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이고요. 영어 원제로는 Why Fish Don't Exist, 동일한 얘기입니다. 왜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룰루 밀러, 곰 출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건 정말 확실하다 라거나 당연하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사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해가 동쪽에서 뜬다 라거나 사람은 언젠가 분명히 죽는다 라거나 나무는 식물이다, 이런 이를테면 상식적인 것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완전하고 확실하게 증명된 일들인 경우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서는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너무 단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룰루 밀러라는 한 과학 기자, 저널리스트가 쓴 책입니다. 룰루 밀러는 방송계의 퓰리처상이라고 불리는 피버디상을 수상한 과학 전문 기자고요. 미국 공영방송국 NPR에서 15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자연과학 도서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장르의 책이다라고 하나로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에세이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회고록이나 전기라고 생각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긴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인생 이야기에서 얻은 그런 깨달음이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책이다라고 표현해도 또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본문 중에 그 에필로그 쪽에 그냥 이런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굉장히 정말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써져 있는 부분들도 꽤 많아요. 조금 읽어봐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매일 걸어서 출근했다. 하루는 강도를 당했다. 하루는 30살이 됐다. 나는 그 도시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NPR에서 나는 다른 사람인 척하는 사기꾼처럼 느껴졌다. 왠지 사람들이 진실을, 내가 바보의 얼뜨기, 자격 미달의 저널리스트, 문란한 여자, 사기꾼, 악당이라는 걸 알 것만 같았다. 이렇게 좀 덤덤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에세이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금 복합적인 분위기의 책이라 어떻게 보면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학 도서를 기대하고 읽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금 모호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얻어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과학적인 서술 부분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개인사에 관한 이야기에 아주 긴 과학 이야기를 끌고 와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인다라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런 다양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기에 따라서는 독자들이 자기에게 맞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큰 틀의 짜임새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추천하는 추천사 중에 꼭 끝까지 다 읽어라 이런 추천이 많더라고요. 전반부를 읽다가 보면 왠지 좀 난해하기도 하고 공감이 잘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어떤 여러 가지 관점과 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끝에 가서 깔끔하게 쫙 맞춰지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에필로그까지 다 읽고 나야 개운하게 이 책 한 권이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초반이 좀 어렵더라도 추천을 드리고요. 어찌됐건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과학 도서에 가깝습니다. 그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시작된 진화론과 조금 더 집중적으로는 분류학,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생학에 관한 이야기도 다뤄지고 있고요. 특히 분류학이라는 학문과 그 중에서도 특히 물고기의 분류에 탁월한 성과를 냈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학자의 이야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학자는 분류학에 평생을 바쳐서 지구상에 당시까지 존재하던 물고기의 5분의 1가량을 분류해내고 이름을 붙인 그런 학자라고 합니다. 분류학자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의 형태를 밝혀냄으로써 지구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 더 정확히 말하면 분류학자였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완성되면 모든 동식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질 거라고 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어류로 그는 새로운 종을 찾아 전 지구를 항해하며 시간을 보냈다. 조던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지치지 않고 일했고 그 결과 당대 인류에 알려진 어류 중 5분의 1이 모두 그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한 사람, 개인, 물론 팀이 있었겠지만, 동료들이 있었겠지만, 한 사람의 주도하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만 종의 어류 중에 5분의 1을 분류해내고 이름을 붙인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룰루 밀러는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생애를 마치 어떤 한 편의 추리소설을 써가듯이 긴장감 넘치게 쫙 풀어냅니다. 책 전체에 걸쳐서 사실은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책의 끝부분에서 갑자기 툭 하고 반전이 나옵니다. 이 반전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제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책의 전반부가 다소 버겁더라도 이 책을 좀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구성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쭉 조금은 지루한 듯이 쭉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가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되는 책이고, 그 뒤에 저자의 메시지까지 포함이 되면서 책이 마무리되는 그런 구성이라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끝부분으로 가면 이 책은 그래서 과학도서라기보다는 저자인 룰루 밀러의 이야기로 포커스가 확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에필로그에서 제 생각에는 이 책의 가장 큰 메시지일 수도 있는, 무언가에 확신하지 말아라, 무언가를 당연하다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로 아주 짜임새 있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류라고 분류되는 물고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평생을 바쳐서 정성스럽게 분류해낸 어류는 1980년대에 잘못된 분류다라는 것이 우세한 설이 되었다라고 해요. 과학계에서는 물고기, 그렇게 분류해낸 물고기 중에 심지어 어떤 물고기 종류들은 어류 계열이 아니라 포유류인 소와 더 유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류라는 종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하네요. 지금도 저희는 대부분 어류라는 계열을 알고 있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죠.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입장에서는 수십 수백 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고 자신이 평생을 바친 어떤 진실이 한순간에
진실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는 누군가 당신에게 당연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그냥 굴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어떤 열린 마음을 그리고 시선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고요. 뭐 이런 마음가짐, 이런 열린 마음과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진실과 또 행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본문의 그 저자의 이야기가 이런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물고기를 포기했을 때 나는 해골 열쇠를 하나 얻었다. 이 세 개의 규칙들이라는 격자를 부수고 더 거침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물고기 모양의 해골 열쇠. 이 세계 안에 있는 또 다른 세계.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고 하늘에서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며 모든 민들레가 가능성으로 진동하고 있는 저 창밖 격자가 없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당연한 것으로 받아졌던 물고기라는 것을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분류는 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물고기가 없는 새로운 세계, 이 세계 안에 있지만 또 다른 세계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책을 과학 도서로 생각하고 읽으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조금 이 글솜씨나 말재주가 또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써나간 책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읽기에 문학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과학 분야 종사자의 아주 수준 높은 에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더 공감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문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문체도 사실은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정연한 어떤 과학 도서로 접근하려는 분들에게는 너무 감성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게 좀 우후죽순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에세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참 아름다운 문장도 많고 문학적인 그 수준도 높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독특한 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초반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그 인내를 발휘해서 끝까지 읽어보시면 꽤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 룰루 밀러. 곰 출판. 프롤로그.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시리얼을 먹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를테면 사람들이 이메일 마지막에 겨우 키보드 4번 더 누르는 수고를 안 하려고 머리 글자 하나만으로 서명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짜증나게 하는지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 혼돈이 그 사람을 집어삼킬 것이다. 혼돈은 부러져 떨어진 나뭇가지나 질주하는 자동차, 총알 하나를 거느리고 밖에서 치고 들어가 그를 으스러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몸속 세포들과 함께 안에서 박차고 나와 그를 해체해버릴 수도 있다. 혼돈은 당신의 화초를 썩어 물러지게 하고 당신의 개를 죽이고 당신의 자전거를 녹슬게 할 것이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부식시키고 가장 좋아하는 도시를 무너뜨리고
당신이 간신히 쌓아올린 모든 성스러운 장소를 폐허로 만들 것이다. 혼돈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기의 문제이다. 이 세계에서 확실한 단 하나이며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주인이다. 과학자인 나의 아버지는 일찍이 내게 연력학 제2법칙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엔트로피는 증가하기만 할 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줄어들 일은 없다고 말이다. 똑똑한 인간은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 똑똑한 인간은 이 진리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1906년 어느 봄날 팔자 수염을 기른 어느 키 큰 미국인이 감히 우리의 주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 여러 방면에서 혼돈과 싸우는 것은 그의 본업이기도 했다. 그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의 형태를 밝혀냄으로써 지구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 더 정확히 말하면 분류학자였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완성되면 모든 동식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질 거라고 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어류로 그는 새로운 종을 찾아 전 지구를 항해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그 새로운 종들이 자연에 숨겨진 청사진에 관해 더 많은 걸 알려주는 실마리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조던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지치지 않고 일했고 그 결과 당대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 중 5분의 1이 모두 그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종들을 수천 종 낚아올렸고 각각의 종마다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그 이름은 반짝이는 주석 꼬리표에 펀치로 새기고 에탄올이 담긴 유리 단지에 표본과 함께 이름표를 넣었다. 그렇게 자신이 발견한 어류 표본들을 더 높이 쌓아갔다. 1906년 어느 봄날 아침 난데없이 닥친 지진으로 그가 수집한 반짝이는 표본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 전까지는 수백 개의 유리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고 그의 어류 표본들이 깨진 유리와 넘어진 선반들에 의해 절단되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최악의 피해를 입은 건 이름들이었다. 조심스럽게 유리 단지에 넣어둔 주석 이름표들이 온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창세기가 거꾸로 펼쳐진 끔찍한 지진 속에서 그가 꼼꼼하게 이름 붙인 물고기 수천 마리가 다시 수북이 쌓인 미지의 존재들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 코수염을 기른 과학자는 평생의 노고가 자기 발치에서 내장을 쏟아내는 파괴의 잔해 한가운데서 이상한 짓을 했다.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 지진이 전하는 명백한 메시지, 즉 혼돈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질서를 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할 운명이라는 메시지에 그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허둥지둥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하고 많은 무기 중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들었다. 그는 엄지와 검지로 바늘을 잡고는 바늘귀에 실 한 올을 꿰더니 그 파괴의 잔해에서 그나마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물고기 하나를 겨냥했다. 그러고는 한 번의 유연한 동작으로 바늘을 물고기의 목살에 찔러 넣어
이름표를 꿰매 붙였다. 폐허에서 구해낼 수 있는 모든 물고기에 이 작은 동작을 반복했다. 이제는 절대 이름표를 유리단지 안에 어정쩡하게 넣어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각자의 이름을 바로 그 물고기의 피부에 꿰매 붙였다. 목에, 꼬리에, 눈알에 꿰매 붙인 이름들. 이 작은 혁신은 도전적인 소망을 담고 있었다. 이제 그의 작업은 혼돈의 맹공 앞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는, 다음번 혼돈에 공격되는 그의 질서가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을 거라는 도전적인 소망.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혼돈에 반격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20대 초반으로 이제 막 과학기자로 발돋움하던 참이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그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바늘은 분명 지진에 맞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화재나 홍수, 녹, 그 밖에 그가 고려하지 못한 수천 가지 파괴 방식에 대해서는 어쩐단 말인가. 그가 바늘로 이뤄낸 혁신은 너무 허술하고 너무 근시안적이며 자신을 지배하는 힘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내게 오만에 대한 교훈으로 어류 수집계의 이카로스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게 찾아온 혼돈에 뒤흔들리고 내 손으로 직접 내 인생을 난파시킨 뒤 그 잔해를 다시 이어붙여보려 시도하고 있을 때 문득 나는 이 분류학자가 궁금해졌다. 어쩌면 그는 무언가를 끈질김에 관한 것이든 목적에 관한 것이든 계속 나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든 내가 알아야 할 뭔가를 찾아낸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가당치 않게 커다란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